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두산마켓을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던 영상을 올렸는데요. 3차 매수까지 이제 원래 진행했던 3차 매수 라인이 아닌데도 제가 3차 매수를 진행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한 이 종목 분석, 산업 분석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물론 이제 전전 영상에서 두산 마켓에 대한 산업 분석과 그다음에 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PPT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인 소형 건설 장비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형 건설 장비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설기계 산업은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리 산업으로 요구하며 제품 주기가 길어 생산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장기적인 기술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고급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즉 이 말은 즉슨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이 기존의 산업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있을 혜택들도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부분을 한번 제가 따온 겁니다. 그리고 품목이 광범위하므로 다분종 소량 생산이 진행되고요. 장기적인 기술 투자 및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전반 산업인 건설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산업이다. 그리고 특히 이 헤비 건설 기계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 투자 규모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두산 마켓과 같이 소형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 농업, 조경 시장을 주요 매출 타겟으로 삼고 있고 또 도시화 건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헤비 건설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찾기 힘들어요. 특히나 이 북미 시장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서 좀 더 큰 성장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소형 건설 장비보다 이 헤비 건설 기계 장비 쪽이 더 낫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 해외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본다면 두산 마켓이 좀 더 낫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소형 건설 장비를 채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주력해서 보는 산업은 뭐 대규모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먹고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택 건설과 농업 조경 시장 그리고 도시화 계획에 따른 이런 그 매출 부분 증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소형건설 장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또 진입 장벽이 높고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북미 시장과 관련돼서 두산 마켓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두산 마켓이 북미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70% 정도 소형 건설 기계 장비 산업에 있어서는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바이든 공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클린 에너지 관련 공약에 있어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첨단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건축 분야, 즉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한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놓고 보고했습니다. 즉 공공주택 이거 이제 앞서 말한 이 부분 지금 소형건설 장비 산업과 연관되는 주 타겟되는 주택건설, 농업조경, 도시화계획과 연관돼서 바이든 공약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첨단 인프라 구축에서 뭐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이런 교통 인프라 재구축에 함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헤비 건설기계 장비들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건 맞지만 소규모 이런 그 건설 기계 장비들도 또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계산해 보고자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플러스해서 공공주택과 이런 그 농업종사자 지원에 관한
그 영업이익도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래서 바이든 공약과 두산 마켓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였던 첨단 인프라 구축을 이제 4년간 1조 5천억 단위로 5년으로 잡았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3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거고요. 그러면 매년 330조가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먼저 재건 건설을 하려면 건설 장비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설 장비를 약 30% 정도를 구입 비용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30조 중 3%면 3% 정도를 구입 비용으로 쓰고요. 그렇게 되면 10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중 건설 특수 장비와 대형 건설 장비 비중이 70%라고 빼면 소형 건설 장비 구입 비용이 한 30%라고 계산을 해서 전체 10조 중에 30%인 3조 정도가 이 소형 건설 장비의 구입 비용에 매년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매년 투입 금액이라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마켓이 현재 지금 북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매년 투입되는 3조 정도의 70%는 두산마켓이 매출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2.1조 정도를 매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1년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하는 시기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인프라 구축에 관련 수혜로 매년 2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출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분야 혁신과 관련돼서도 4년 동안 한 6,50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한 연간 180조 정도를 투자하는 거고, 이에 따라 약 3%를 건설기계 장비를 구입하고요. 전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소형 건설 장비의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5할로 잡았습니다. 5할로 잡고 계산을 해봤을 때, 시장 점유율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연간 매출 금액이, 두산마켓에서 나올 수 있는 연간 매출 금액이 한 2조, 예상 매출 금액이 2조 정도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이 건축 분야 혁신과 첨단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통합 4조 정도의 예상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금 GME 산업이 두산마켓이 새로 이제 신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도 꽤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또 매출로서 더 자리 잡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매출, 이런 공공기관 투자의 혜택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추가 매출 상승분이 4조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21년 때부터 해서 연간 나올 수 있는 연평균 정도의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추정치 뿐이지 실제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의 금액들이 어느 정도 제가 추정치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승할 것이라는,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의문점이 있어요. 이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두산마켓은 이거에 잘 대응해서 공장 증설을 미리 해놨는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2019년까지 두산마켓에서는 3천억 이상을 들여서 미국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공장은 완공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장 완공했고요. 인도 공장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제품 라인업까지 완성해서, 인도는 백홀오더, 중국 공장은 소형 고착기,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각각 국가별로 대응이 가능한 제품 라인업별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높아지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산마켓이 매년 북미 시장에서 공공기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이 4조 플러스 알파에
현재 매출이 지금 한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3조 정도 되니까 한 7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별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어요. 인도는 4년간 1,700조 원, 중국 10년간 7천조 원, 유럽 10년간 한 3천조 원, 중동, 러시아, 남미, 아시아, 북미 2천조 원 10년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두산마켓이 이 소형건설 기계 장비로 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매출 규모가 한 연간 2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매출이 이 나머지 부분에서 먹는 이 인도, 중국, 유럽 나머지 이제 국가별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현재 1.2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간 한 2조 원대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3조 정도가 매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도, 중국, 유럽, 중동, 러시아, 남미, 아시아, 북미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상승분이 그래서 이제 총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7조 더하기 대충 3조 해보면 한 10조 정도가 되죠 매출이.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이런 매출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4년간 있을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혜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부채 규모 탕감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다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한 1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을 8조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 15% 때리면 1조 2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주가는 한 10배 정도를 곱했을 때는 시총이 한 12조 많게는 한 16조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현재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배 에서 5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당장에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오른다는 게 아니라 2021년 때부터 해서 2025년까지의 이런 건설 호황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두산 마켓의 주가가 그렇게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산 마켓이 단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3년,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했듯이 동일하게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제가 그 주가 한번 차트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즉 지금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지 라인이 여기 지지 추세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밀리는 장중에는 계속 여기에 밀려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근데 다시 한번 종가쯤 마지막쯤 장 막판쯤 올리면 항상 이 추세 라인에서 벗어나서 올려놓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고 개인들은 떨어지면서 물량 잡고 있고요. 기관 애들이 조금 어느 정도 누른다는 이미지가 좀 강해서 앞으로 기관이 어느 순매수 방향으로 방향성을 튼 순간부터는 주가는 한번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높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 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잡을 구간이 됐다. 한번 저번 주에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번 주는 조정을 한번 맞이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반등의 기미 조점이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조금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제 두산 마켓에 대한 얘기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